펭귄마을 광장에는 주말 장터가 열린다. 양림동 공예 특화거리 운영사업의 하나로 열리는 주말 장터. 양림동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장소다. 양림동에서는 무엇을 보고 느낄 수 있을까?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이 자양분이 되어 양림동을 키워주었다.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다수의 근대 유적들을 품고 있는 양림동에 같은 동네라 하기에는 조그만 쇠락한 집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인 곳이 있었다. 그곳이 여기 펭귄마을. 펭귄마을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까지는 이름도 없는, 그저 양림동 골목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곳 중에 하나였다. 지금은 꿈을 생각하게 하는 마을. 빈집을 헐고 쓰레기들을 정리해 멋진 예술품을 만들며 침울했던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은 사람들은 주민들이었다. 텃밭을 가꾸며 그곳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나누기도 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 주민들은 그 텃밭을 펭귄 텃밭이라 불렀다. 이 펭귄 텃밭으로 양림동의 어느 이름 없는 골목이 펭귄 마을이 되었다. 마을 일에 앞장서는 주민 아저씨의 걷는 모습이 마치 펭귄 같아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다. 혹여 펭귄 마을을 다녀간다면 천천히라는 전라도 사투리 싸목싸목 둘러보아야 한다. 양림동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호남 지역의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지역이다. 근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다. 조선시대에는 부자들이 몰려 살았던 부촌이었기 때문에 조선 말기 가옥의 원형을 잘 보존한 민속 자료도 남아있다. 중국 3대 음악가의 고향으로서의 역사, 예술촌임을 보여주는 다양한 예술가의 공방들, 펭귄 마을로 변해 웃음소리가 커졌다. 양림동에 설마 동굴이 있을까? 양림동 이야기관을 간다면 당연히 둘러보아야 한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방공호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동굴 특유의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당시 일본인 거주지역과 가깝고 양림산의 단단한 지반으로 안정된 대피가 가능했다. 단단한 화강암 지반으로 공사가 느려져
미완공 상태로 전쟁은 끝났다. 양림동에도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다. 양림동은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시인 소설가부터 화가 공방의 예술가, 선교사들의 인간애가 남아있는 근대 유산들, 농촌 계몽활동을 벌인 호남 농촌의 대부의 이야기들, 어느 어른의 걷는 모양새가 펭귄 같아 마을 이름이 펭귄 마을이 되었다. 양림동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양림동은 다양한 이름으로 변한 변천사를 가지고 있다. 여우나 늑대, 까마귀 등이 많아 여시골이 되었다가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해 교회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모여 살며 서양촌이 되었다. 지금은 펭귄 마을을 얻어 쇠락한 마을을 벗어나 있다. 광주 양림동은 역사적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역사 이래 지금처럼 화려한 시대를 산 적이 없다. 한희원 작가는 양림동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서 깊은 양림동의 문화를 널리 알린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김현승 시인에서부터 TV 드라마 극작가인 조소혜 씨 등에 이르기까지 양림동 출신 예술인들과 양림동에서 집필된 작품들을 알렸다. 양림동 문화전도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앞에 살았던 분들의 희생과 바른 삶들이 후손들이 찾아오도록 하였다. 양림동 근대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양림동 사람들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양림동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양림동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의료문화의 발상지인 제중병원을 세워 광주의 의료문화를 개선하고 한국의 결핵문화, 나환자 문화를 향상시킨 발원지가 바로 양림동. 선교사들은 아무 대가 없이 이역만리 조선 땅에 들어와 사랑을 베풀고 이 땅에 묻혔다. 양림동에는 많은 작가들이 태어나고 둥지를 틀었고 깨어있는 어른들은 지금의 올바른 세상을 만들었다. 남북 분단 이념의 대립의 아픔을 보여준 길이 있다. 현대 중국 3대 음악가로 추앙받는 정율성 음악가. 중국에서 동상을 제작하여 광주시에 기증하였다. 양림동은 그의 고향이다. 양림동 입구를 정율성로라고 이름지었다. 정율성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모아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그의 외동딸 소재씨, 중국 선양 고궁박물관장 우빈 등 많은 중국인들이 다녀갔다.
정율성로 옆 골목은 그의 생가로 가는 길이다. 민간인이 사는 집이라 개방은 안 되지만 가끔 중국 관광객들이 다녀간다는 주인의 말이 있다. 19살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운동에 나섰다. 항일운동에 가담한 형들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와 난징과 상하이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을 배웠다. 예난의 루신예술학교 음악학부에 진학하였고 예난송, 팔로 군대합창 등을 작곡,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팔로 군대합창 중에 팔로군 행진곡은 1949년 중국 건국과 함께 이민 해방군가로 불려오다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정식 군가로 비준을 받았다. 연안송은 발표 뒤 예난뿐만 아니라 항일 기지는 물론이고 전국으로 퍼지면서 피 끓는 젊은 청년들을 연안으로 끌어들이는 촉발제가 됐다. 연안송은 우리의 아리랑만큼 중국민들에게 감성을 자극한다. 서양의 서정성과 한민족의 음악 특징이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중국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중국인들은 정율성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만약 군중들의 노랫소리가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면 정율성은 바로 한 점의 불씨였다. 서초동 국립국악원 소극장에서 정율성 작품 발표회가 국내 처음으로 열린 후 다양한 음악회가 정율성 이름으로 열렸다. 중국과 북한의 정율성에 대한 높은 평가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북한에서의 활동을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조선인으로 생애 대부분을 항일 독립을 위해 중국에서 음악을 무기로 활동한 예술가. 한중수교 수십 년이 흘렀다. 중국은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는 교역국이다. 많은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정율성. 기념하는 행사를 확대하는 것은 양국 간 관계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양림동 신앙의 발자취는 양림교회에서 시작한다. 미국 장로회 선교사들이 광주에 첫 발을 디딘 것은 대한제국기인 1904년이었다. 그들은 광주 지역 선교를 위해 읍성에서 가까운 양림동에 자리 잡았다. 버드나무 숲이 울창했던 양림산은 숨진 아이를 지프로 싸서 풍장을 하던 곳. 그 덕분에 땅값이 싸서 정착이 용이했다. 양림동 근대 역사 여행은 양림교회에서 시작한다. 양림동은 광주 지역 근대사의 현장이다. 어비슨가의 한국 사랑은 알려져 있다. 고든 어비슨은 우리나라 근대의학과 의학교육의 기초를 놓은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 올리버 어비슨의 아들.
일제강점기 광주 YMCA를 기반으로 호남 지역에서 농촌운동에 힘썼다. 일제의 수탈로 피폐해진 한국의 농민과 농촌을 돕기 위해 고든 어비슨 등 농업 전문가 7명을 한국에 파견했다. 간호사 출신인 부인 프란세스와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온 어비스는 광주 YMCA 농업실습학교를 세웠다. 양림동을 걷다 보면 다양한 어른들을 만난다. 광주의 어머니라 불리는 사회운동가, 민주운동가, 소심당 조아라 선생. 광주의 큰어머니로 광주가 힘들 때마다 앞장서고 보듬어 주었다. 광주의 양림동을 싸먹싸먹 걷다 보면 만나는 광주의 증인이다. 광주 양림산에는 사람들이 함께 온갖 풍상을 이겨내며 애완과 질곡의 역사를 간직한 나무. 단순한 식물의 범위를 넘어 문화재가 된 어른의 나무들이 있다. 광주시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호랑가시 나무다. 4, 5월에 꽃이 피고 9, 10월에 열매가 붉게 익는다. 한겨울에도 그 빛이 선명하여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기독교에서 가시는 예수의 면류관, 빨간 열매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선교사들은 이 나무를 보면서 향수를 달래지 않았을까? 인근에는 그들이 고향에서 가져와 심은 호두나무와 피칸나무가 있다. 선교사들이 이주하며 기독교 문화를 꽃피운 양림동의 또 다른 별명은 광주의 몽마르트. 선교사 사택 다양한 문화 공간이 골목골목 들어서 있다. 거리의 틈을 예술로 채운 양림동 산책이 즐거워지는 이유다. 아트폴리곤을 뒤로하고 오르는 언덕. 양림동은 다양한 질문도 주고 그에 맞는 답도 준다.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에 터를 잡은 곳이 이곳이었다. 그 근대를 받아들인 이들이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런 근대의식이 1980년 광주로 이어졌다. 이곳에 들어와 깊은 생각에 빠진다. 이들은 무엇을 바라고 먼 이국 땅 조선에 와서 희생을 하였나? 대가 없는 나눔이었다. 110여년 전에 광주에 가장 낮고 가난한 곳으로 찾아온 벽안의 선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선교에 앞서 병들고 아픈 이들을 위해 병원을 짓고 배우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지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선교하는 동안 아내와 자식을 잃고 이곳에 묻힌 선교사들. 돌계단이 끝날 즈음 수수하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고 그리 엄숙하지도 않은 고즈넉한 분위기의 묘원이
추모객을 맞는다. 나주, 목포, 광주에 선교부를 세우고 헌신적 사랑을 실천하다 순교한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와 가족들의 묘가 있다. 광주 기독교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양림동. 몸소 사랑을 실천했던 그들의 영향력이 컸던 땅. 굳이 산이라기보다는 높은 언덕에 가깝다. 아이들이 돌림병에 걸려 죽으면 내다버리는 풍장터가 있었다. 110여 년 전, 이곳에 정착한 푸른 눈의 성자들은 나무를 심고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지어 생명의 산으로 바꾸었다. 광주 최초의 근대 의료기관인 제중병원과 수피아 여학교와 숭일학교를 지어 근대화에 이바지했고 교회를 지어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천사들은 마침내 이곳에 잠들었다. 낯선 땅에서 거룩한 사랑을 실천했던 천사들을 상기하며 양림동산에 자리한 선교사 묘역에 왔다. (1909년) 오웬 선교사가 병으로 순교하자 이곳에 매장하면서부터 시작하였다. 광주 선교부 최초의 순교자 오기원 목사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한 의사였다. 선교사들의 길에 들어선다. 정상에 올라서면 무등산이 바로 보이는 산. 이곳에 서양 선교사들의 길이 만들어져 있다. 도심에서 소외된 땅이지만 도심을 껴안은 든든한 모습의 산이다. 사직공원과 호남 신학대학을 가르는 신장로가 서양길이다. 양림산 중턱에서 내려다본 서양길을 따라 올라왔다. 개화기 선교 유적 등 근대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 이곳은 서양촌이라고도 불리었다. 선교사 사택과 옛 한옥 등 고색 창연한 근대 개화기 건물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양림산과 양림동의 길들은 근대로 이어지고 사랑의 길로 이어진다. 광주의 골고다 언덕. 양림동산에 묻힌 천사들과 그들의 삶과 희생을 보았다. 양림동의 미래를 보았다. 마을의 쓰레기를 예술품으로 재탄생시킨 것처럼 오늘도 양림동 사람들은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고 있다. 옛 골목의 추억을 간직하면서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작품을 만들고 체험하게 한다. 싸목싸목 골목길을 거닐어 보는 양림동만의 문화를 만나고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사랑과 근대 유산들,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며 양림동은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